안녕하십니까. 청담마대신경외과 원장 심재현입니다. 오늘은 프롤로 치료 후에 잘 회복되지 않고 통증이 지속되는 이유 네 번째 시간입니다. 프롤로 치료는 다른 치료와 달리 우리 몸의 회복력을 증진시켜서 인대와 힘줄을 재생시키고 증식시키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주사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 과정에 따라서 회복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사 후에 주의해야 될, 피해야 될 주의사항이 있고 반드시 해야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런 것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롤로 치료 후에 하지 말아야 할 주의사항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흡연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담배는 우리 몸의 말초 혈관을 수축시킴으로 인해서 조직으로 가는 혈행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회복력을 저해하는 영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프롤로 치료 후에는 반드시 흡연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는 음주에 관한 것입니다. 취하도록 술을 마신다면 우리 몸에 들어간 알코올이 대사돼서 배설되는 과정 중에 생기는 중간 대사 물질인 알데히드가 숙취를 만들고 우리 몸의 회복을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주사 직후에 음주도 좋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면 소주 한 잔도 안 되나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해드리는 제안은 이런 것입니다. 한 잔 정도는 괜찮지만 한 잔을 마실 때 이것이 마치 한 병인 것처럼 즐기면서 드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 스테로이드와 같은 소염 진통제입니다. 이러한 소염 진통제는 즉각적인 진통 효과는 있지만 우리 몸의 회복을 억제하는 과정을 거쳐서 진통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프롤로 치료 전후에는 소염 진통제와 스테로이드 같은 것들을 사용하지 않기를 권합니다. 넷째, 과도한 운동은 좋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꼭 나가야 될 골프 약속을 잡아놓고 전날 프롤로 치료를 하러 오십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주사 후에 조직이 붓고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과도한 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사 직후에 첫 주에는 심한 과격한 이런 운동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번째로 통증을 유발하는 자세나 동작을 피하셔야 됩니다. 통증을 일으킨다는 것은 인대나 힘줄이 자극이 되고 손상된 부분에 영향을 미쳐서 조금 더 악화시키면서 통증이 일어나는 겁니다. 통증이라는 것은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붉은 신호등이라 생각하시고 통증이 일어나는 자세나 동작은 하지 않으시기를 권합니다. 다음에는 꼭 해야만 되는 8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충분한 양의 수분을 보충해야 됩니다. 프롤로 치료 후에 혈액이 충분히 공급돼야 회복이 좋습니다. 따라서 탈수가 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셔서 소변이 맑게 될 정도로 유지하시는 것이 충분한 수분 공급의 증거이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마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둘째, 바이타민 D는 우리 몸의 근골격계의 회복과 유지에 아주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우리가 햇볕에 나가서 피부에서 바이타민 D가 활성화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대부분의 업무 환경이 실내에 있거나 또는 바깥에 나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대부분의 자외선 차단제 같은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평소 낮 12시에서 2시 사이에 매일같이 30분 이상 햇볕에 피부를 노출시키는 상황이 될 수 없다고 한다면 반드시 바이타민 D를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이타민 D는 경구로 먹어서 섭취하는 것도 있고 엉덩이 주사를 맞아서 근육 주사로 유지하는 것도 있습니다. 위장 장애가 있거나 흡수에 장애가 있는 분들은 근육 주사를 맞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러한 근육 주사는 대개 3개월에 한 번 정도 맞음으로 인해서 혈중 농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우리 몸의 회복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효소인 미네랄을 보충하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것들은 마그네슘과 아연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부족하면 아무리 좋은 회복 자극이 들어와도 우리 몸에서 인대와 힘줄을 충분히 만들어내는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적절한 근력 운동과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근골격계에 만성 통증이 있는 관절 주변에 있는 근육은 장기적으로 근육을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근육이 마르게 됩니다. 따라서 예를 들면 무릎 같은 경우에 프롤로 치료를 해서 인대와 힘줄을 강화시키더라도 주변에 있는 대퇴사두근 같은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이 불안정해져서 충분히 사용하거나 통증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프롤로 치료를 하면서 동시에 적절한 자극을 동반하는 운동과 또 운동 후에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만성 통증이 있는 관절 주변을 지나가는 신경은 포획증후군이나 또는 신경병성 통증으로 신경에 변화가 오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가만히 두고 인대와 힘줄만 치료해서는 충분한 효과를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절 주변을 지나는 신경에 대한 병변이 있을 때는 함께 치료하는 것이 효과를 좋게 합니다. 예를 들면 팔꿈치 내측에 통증이 있는 내측 상과염 또는 골프 엘보라고 하는 질병에서 팔꿈치를 90도 이상 구부리는 경우에 무엇인가 툭 튀는 느낌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척골신경이 자기 자리를 벗어나서 아탈구가 되는 증상입니다. 이러한 것이 있을 때는 척골신경이 예민해져 있고 그 부위를 압박하게 되면 통증과 새끼손가락 쪽으로의 저림이 흔히 나타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러한 척골신경을 함께 치료하는 것이 치료 효과에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 부정렬 증후군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능성 평발이 있거나 하지 길이에 차이가 있는 분들은 무릎을 치료한다고 해도 만성적으로 퇴행성 관절염이 재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능성 평발을 해결하거나 또는 다리 길이의 차이를 해결해 주어야 재발하는 것을 막고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목이 아프고 어깨가 아프면서 팔이 저린 이런 상지의 질환들도 거북목 증후군이 함께 있다면 거북목을 해결해 주어야 신경의 자극이 줄어들고 회복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부신 기능 저하증이 있는 경우에는 프롤로 치료 후에 회복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호르몬의 밸런스를 체크하고 부족한 경우에 보충을 해주는 치료가 동반돼야 되겠습니다. 또한 어떤 질환은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첫째, 인대와 힘줄의 손상이 심한 경우에는 6회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둘째로, 연세가 많은 경우에는 노화로 인하여 회복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보다는 더 많은 치료 횟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다고 해서 치료가 안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기다리고 치료를 받으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셋째로, 삼출액이 고이는 무릎 관절염 같은 경우에 삼출액이 고이지 않는 분들보다는 치료 횟수가 조금 더 많이 필요한 것이 보통입니다. 넷째로, 고혈압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전신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회복이 더딘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프롤로 치료 후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주의사항을 잘 지키시고 꼭 해야만 되는 것들을 잘 지키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